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의 오계윤입니다. 자, 해가 바뀌고 또 세상이 변화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죠. 물속을 흐르는 물줄기가 다르지 않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절이라 불리듯 어머니는 언제나 나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당신의 그늘은 언제나 그립습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 모실 분은요,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기호 의원님의 어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손님, 국회 18, 19, 21대 3선 의원이시고요. 더불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호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바와 같이 삼선 의원으로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날씨는 뜨겁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시원한 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삼성 장군 출신이세요. 고향인 강원도 김하군. 그러니까 현재 그 춘천, 철원이죠? 철원. 네. 비무장지대가 포함된 지역이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입성하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는 군 생활을 한 39년 2개월을 하고 전역 지원서를 쓰고,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제 5년 후배인 이용삼 의원인데, 이 의원이 불치의 병 때문에 일찍 타계하셔가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그 성장을 하고 또 네.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가 적임자 아니냐 이래서 나왔는데, 네. 지역민들이 그래도 찍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겪으신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십니다. 피난민 텐트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52년생이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나서 53년도에 끝났으니까 네네. 52년도에는 전쟁 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이제 등지고 서울에 와서 흑석동에서 부모님이 좀 사시다가 6.25 나니까 피난을 가셔서 경상남도 밀양, 삼낭진 낙동이라는 곳에 그 낙동 강가에 피난민 텐트를 쫙 쳐가지고 네네네. 그 텐트 안에서 우리 군에서는 24인용 텐트라고 하는데 그 텐트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텐트 하나에 가운데 칼을 막아서 2집씩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거기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 전쟁 그 난리통에 태어난 아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셨을까요, 어머니께서? 물론 이제 제 위에 그 누님들이 이제 계시고, 그리고 네.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첫 누나를 북한에서 잃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죽지 않게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죠. 예. 예. 자, 그렇게 또 휴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하셨던 거죠. 예. 고향이 수복됐다. 이렇게, 당신은 어디까지 수복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그래서 없죠. 고향으로 가자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고향이 이 DMZ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향 가까이 가서 살게 된 것이 와술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았는데 네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은 다 어려운 상태에서 사셨죠. 네네. 당시 어머님께서 또 변변치 않은 살림에도 감자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하지 정도가 되면은 남쪽에서는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고, 네. 근데 북쪽에는 보리가 나질 않습니다. 보리가 이제 남쪽에서는 재배하지만 북쪽에서는 재배를 안 하고 보리 대신 조를 먹었습니다. 조를 먹었는데 그 조도 없는 상태에서 당시에 그 세계에서 구호 물자가 와서 근데 그 물자 중에 밀가루가 이제 오죠. 네. 그러면 이제 감자를 캐가지고 감자만 찌면은 이거 감자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밀가루를 사카린을 섞어서.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그래서 같이 찌는 거죠. 쪄서 그걸 양식으로 이제 먹고 이랬습니다. 야, 얼마나 그때 맛이 지금도 좀 기억나세요? 지금은 감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어렸을 때 먹던 거고 이제 통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감자 아니면 옥수수만 가지고 뭐 거의 세 끼를 먹으니까 어렸을 때 안 먹겠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죠, 진리죠. 지금 생각하면은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까. 아들이 못 먹겠다고 투정 부렸을 때. 네. 그런 생각하면 참 죄스럽죠. 자, 워낙 또 부침이 있는 어린 시절을 겪으셔서 그런지요. 이번님 뭐 3살부터 기억이 난다. 뭐 어린 시절이 다 생생하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워낙 그 충격을 받은 사건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파를 뽑아가지고 불에다가 파를 구우면은 파가 달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구워서 먹던 생각.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다 일하러 나가셨는데 끼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 개울가 뚝방에서 기다리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은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는데 저는 그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네. 그렇게 생생한 기억 속에 어머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뭐 전쟁을 겪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 비슷하시겠지만 누구보다 강건하셨던 분이시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실 어머니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나무라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6.25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병마를 얻으셔서 겨울이면 굉장히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시고 한 모습을 지금 와서 제가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더 그 뼈저리게 느끼죠. 그 어머님께서 뭐 자식도 잘 키우고 또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또 열심히 지내셨다고요. 예. 저희 집안이 이제 과거에 대대로 뭐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옛날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를 항상 모셨죠. 모셨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조상님들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쌀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쪽을 지고 계셨어요. 네네. 옛날 그 어머니들처럼 그 쪽진 머리를 이제 잘라서 팔아서 아유. 그걸로 쌀을 사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전통적인 우리 가풍 있는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처하셔서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죠. 네. 넉넉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누나 또 위로 두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또 생활 전선으로 누나들
누님들께서 우리 일을 시작하시면서. 누나들도 이제 살기가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우니까 첫째 누나도 중학교까지밖에 못 다니고 둘째 누나는 저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3살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네. 3년을 묵어서 같이 가는 바람에 저하고 동창이 돼버렸죠. 네네. 그 누나도 중학교 졸업하고 그 위에 누나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직장이라 그러면 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소녀들이 다니는 곳이 다 어려운 데서 일을 했죠. 네. 예. 게다가 또 의원님까지 서울로 오게 하셔서 공부를 우리 시켜주셨다고요. 중학교 때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우리 지역에. 김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가든지 집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가정 형편상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네. 또 누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만 마냥 살 수도 없고 옛날엔 전통적으로 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까 그래서 아들 동생이라도 그 제대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네네. 고등학교를 가라. 가는데 인문계는 안 되고 실업계를 가라. 상고를 가든지 공고를 가든지 그건 네가 선택해라. 예. 그래서 간 게 공고를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학창 시절은 누님들이 의원님을 길러주신 거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텐데요. 실제로 감사함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지 그 예, 당시에. 감사함이 무척 크실 것 같아요. 예. 누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나 가까이 보지도 못하고 하는 누나도 있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나들도 이미 나이가 70이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생에서 이제 황혼에 들어와야겠습니다. 의원님 이 방송이 좋은 점이 자주 못 보는 분들한테 예. 이렇게 또 뜻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방송 함께 하신 김에 두 누님들께 메시지, 안부 인사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인사하라고요. 예. 우리 승애 누나는 지금 미국 뉴욕에 있고 두 번째 누나인 승호 누나도 원래 국내에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두 분 다 미국에 가 계시는데 한 분은 뭐 여행 겸 딸을 보러 가 있고 근데 우리 두 분 누나께 진심으로 제 인생이 오늘에 있기까지 만들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늘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인내하면서 보내온 우리 의원님 드디어 꿈꾸던 육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사생도 한기호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도 시골에서 그 아주 최전방에 있는 시골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갈 때 그때는 당시에 공고를 갈 때도 시험 봐가지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합격을 해서 갔고 또 육사를 갈 때도 시험을 봐서 갔는데 쉽지 않은 시험인데 공고에서 가려면 근데 그 시험도 합격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보다 운이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진짜 몇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정말 저만큼 운이 좋은 사람 이 세상에 몇 사람 없습니다. 이후에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맡으셨고요. 또 국가안전기획부장 등등 참 다양한 그 요직을 역임한 인생의 멘토분을 예. 만나셨죠. 바로 박세직 전 의원님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박세직 장군님을 이제 뵌 거는 그분이 사단장을 하실 때 저를 콕 찍어가지고 전속붕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말하면 수행비서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뭐 위에 사단장님이 대의 보고 하라 그러니까 네. 들어갔죠. 근데 가서
그분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 놓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인생에 사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산 터널을 통과할 때 되면 옛날엔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어요. 네. 근데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는데 딴 때는 말을 안 하시다가 거기 1호 터널을 통과한 날인데 저녁에 너 그 돈은 무슨 돈으로 냈냐?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대위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사가 운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박 상사가 가진 돈이나 제가 있을 때 동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금이냐 사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적인 일에 왜 100원이라도 그 개인 돈을 쓰느냐. 앞으로 군 생활하면서 100원도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큰 돈도 구분 못한다. 네. 이래서 그 군대말로 기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돈에 대한 명확한 그 이걸 가르쳐 주시고 또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육군본부 가셔서 총장실로 불러서 들어가니까 총장이 일어나서 자네가 한대인가? 너희 사령관님한테 얘기 잘 들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셔서 네. 하고 이제 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래 근무 잘해라 하고 나왔는데 부대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우리 사령관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수방사령관 하실 때인데 너 내가 왜 총장실에서 불렀는지 아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더나? 그래서 인자해 보이시고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온화해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무섭더나?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생활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계급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계급이 높으면 그 계급에 눌려서 네. 무서워서 내가 할 얘기를 못하고 보고할 걸 못하고 내 의견을 개진 못하는데 결국 너는 그 계급을 다룰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 계급을 다냐. 그래서 절대로 군생활하면서 계급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그 많은 것을 실제로 생활 교육을 받았죠. 군인과는 또 다른 이 정치인만의 매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전 국민에게 적용이 돼서 반영이 될 경우.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죠. 켈로 부대원들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이 참전하에서 그 공로를 사실은 이제 북파 공작원들은 실제로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고 했는데 켈로 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뭐 프랑스군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군인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의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이미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첩보를 수집해오라고 한국인들, 청년들, 그다음에 소녀들까지도 또 민간인들을 이제 운용을 한 거죠. 네네. 적 지역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오고 이런 역할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도 그러다 없고요. 보니까 네.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챙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뵈면서 이분들도 각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신 분들인데 보상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분들도 보상해야 된다 해서 법을 발의해가지고 그게 19대 때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하다가 네네. 21대 와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돼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그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의 적은 금액이라도 위로금을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잃었던 것을 찾을 때 그게 진짜 사실은 정치인의 가장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스스로 나는 운이 정말 좋다. 나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10 중에 9을 가져도요. 갖지 못한 그 하나를 굉장히 불만 있고, 그렇죠. 늘 아쉬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고등학교 간 것도 사실 제가 뭐 맨날 1등을 했으면 그러면
운이 좋다는 얘기를 그냥 쉽게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관학교를 간다는 게 이게 상당한 성적이 올라야 가는데 당시에 공고를 나와가지고 갔으니까 그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 모르는 거 찍었는데 그게 다 맞은 거죠. 의원님 이따가 제 손 한 번만 잡아주고 가세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 우리 한양 공고니까 공고에 선후배가 없잖아요. 육사에는 네. 군인들 선후배도 없고 그렇네요. 또 우리 철원 지역이 그 장교가 된 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별세까지 달고 또 그리고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네, 그것도 3번까지 했으니까 그러게요. 와, 이건 정말 운이 좋다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요, 의원님 항상 이 도덕 또 정직을 강조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 그게 항상 몸에서 배워 나왔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줬고 또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 우리 제가 모시는 이제 박세직 장군님이 군 생활하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 거짓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조에도 그게 나옵니다.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군인이 장교가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적이 공격해서 좀 뚫렸어. 그런데 내가 금방 그걸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뚫렸다는 걸 보고를 하지 않아. 그러면 위에서는 거기가 잘 막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확 뚫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그 되죠. 다음에 보고를 하면 늦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전쟁을 하는 군인한테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자기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서 우선 상관이 내 위에 분이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신의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 위에 분이 이제 박세익 장군이 3가지를 이제 항상 얘기하신대. 화로, 다리가 셋이 달린 화로에 어느 다리 하나만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화로가 자빠진다. 엎어지죠. 그래서 윗사람이 군대 사람에서 나를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화의해야 되고, 서로 의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하가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3개가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군에서 장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도 뭐 제가 죽는 날까지 그건 변함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참 이렇게 훌륭한 의원님을 길러내신 훌륭하지 않아요. 자꾸 훌륭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운이 격동기를, 좋은 의원. 예, 격동기를 또 살아오셨던 의원님의 어머님. 전쟁 중이라 덮을 것 하나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님이 혹시 몸이 상할까 밤이면 배 위에 또 재워주시고 또 10살이 되도록 늘 수수팥떡 정성껏 또 지어주셨다면서요. 어쩌면 그 어머님의 그 은혜 공덕이 또 오늘날에 이렇게 운이 좋고 훌륭한 의원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합니다. 혹시 그런 어머님께 직접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라 그래서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몇 번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편지에는 의원님께서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까요? 어머니의 귀하디 귀한 아들 한기호 의원님께서 어머니께 직접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어머니는 1918년생이시니까 근대사의 불행한 시기를 모두 겪으며 가정을 지켜내신 영웅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월남하셔서 김일성 공산 치하에서 남편도 곁에 없이
모진 핍박과 굶주림 속에서 첫째 딸을 잃으시고 둘째 딸을 들쳐업고 길도 없는 산을 헤매며 혈을 다진으로 또 38선을 넘으셨습니다. 밀양으로 부산으로 6.25 전쟁 때는 피난을 다니시면서도 얼어 죽지 말라고 피난민 텐트에서 혹독한 겨울에 자식을 가슴에 품어서 살리시는 어머니. 어느 어머니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맘때면 식량이 없어서 구호품으로 나온 밀가루에 사카린을 버무려서 감자를 찧어주시던 어머니.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던 자식에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습니까? 제 어린 시절 기호 20살만 되는 것만 보고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이렇게 되뇌이던 저였습니다. 자식은 가슴으로 키운다는 옛말에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저희 곁을 떠나신 지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임종전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어도 아들은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던 어머니. 그래도 자식으로 고향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모셔서 자식으로서 위안을 삼지만 떠나신 후 아무리 간절한 사목을 부른들 들으시겠습니까? 불효한 자식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계실 어머니. 저도 세상을 하지 가면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조국이 내어준 국립묘지의 땅보다는 어머니 곁에 따사로운 곳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죽어도 국립묘지 가지 않고 어머니 산소 옆에 가겠다고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나 여기다 묻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죽은 다음에는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편찮으셨을 때요. 네? 예, 편찮으셔서 모시다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을 때 네. 예,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말에 화병이라고 하는 병을 얻으셔서 겨울만 되면 그게 병이 도지셔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려서 그걸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막 부여잡고 막 흔들고 울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나죠. 네. 국립묘지가 아니라 어머니 곁을 네. 가겠다. 예. 그 마음은 결국은 죽어서도 효도를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예. 오늘 아마 방송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어머님, 부모님께서도 다 흐뭇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살아생전에 계실 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품어서 키워놓은 자식인데 자주 찾아뵈온 적도 못하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 한다고 돌아가실 때도 요양원에 계시는데도 자주 못 가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아주 가슴에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그래요, 의원님.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시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 곁에 든든하게 계셔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부모님을 그렇게 나이 들고 늙고 병들게 합니다. 네. 이 방송에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나 우리 자식이나 또 우리 후대들도 바로 본인들이 미래 세대의 거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잘 살아야 자식도 잘 산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라앉은 분위기를 의원님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2023년 제6회 청년 친화 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지역구 대부분이 군 지역입니다. 군부대 지역이고요. 삼성 장군 또 출신이시다 보니 누구보다 병사들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그래서 내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흔히들 이제 군인들이 계급이 높아지고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젊은이들 청년을 이해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한 선생님의 연세가 많아도 네, 초등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차원에서 평생 동안 40년 가까이 20대 청년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걸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알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책적으로도 우리 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가산점이 지난번 그 위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거기에도 네네. 가산점이 많다고 난 거지 그 자체가 위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도 법을 냈고 2019대 때도 법을 내고 지금도 또 법을 낸 게 가산점을 좀 낮춰주자. 그래서 군 생활한 게 18개월을 한다 그러면 18개월을 1%로 주자.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하사로 한 사람, 쏘이로 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늘어나는 때마다 조금씩 더 늘려서 네네. 1%, 1.2, 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아무리 많아도 뭐 2.5% 이상은 넘기지 말자. 왜냐면 네네. 그건 다른 분들이 또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법을 냈는데 이 법도 지금 사실은 잘 논의를 안 해줘요. 근데 지금 군에 간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의 간부들 중에 여군이 지금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로 구분하지 말고 군에 가서 고생한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들. 조그만 그 보상이라도 해주자. 뭐 이런 법들을 내고 병사들을 위해서 병사들에 대한 복지, 네. 이런 부분들의 예산 반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상을 주네요.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 무척 든든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군의 현안 그리고 재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8억 원을 또 확보하셨거든요.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해결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을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 네. 우린 휴전선의 연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네. 여기까지 주 강원도에서는 휴전선을 연해서 있는데 그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경유지는 아니니까 네.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없는 거죠. 철도도 없죠. 네네. 전철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의 불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길을 내자.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가는 그 철도, 고속화철도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기공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철도를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철원에는 포천까지만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철원까지 연장하는 게 한 26km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정말 필생의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하자. 야.
그다음에 이제 전철이 그다음에 들어가게 하자. 이러면 거기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의 작은 현안 사업들도 해야 되지만 길이 생기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열리고 이런 그럼요. 생활의 환경이 변하니까. 네. 그래서 주로 많은 부분을 제가 길을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 지역도 길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거기도 이제 경춘 고속도로가 추가로 이 경춘 고속도로가 나오면 그걸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도로, 네. 또 뭐 광덕 터널을 뚫는다든가 뭐 이런 지금 모든 힘의 중점을 고속도로에다 두고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자,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한기호 의원님. 자, 의원님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선 의원에 도전하게 되시는데요. 각오가 남다르실 듯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포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처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는 어떤 그 사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투표에 영향을 이제 주는데 저는 이제 20대 국회 때는 한번 공천도 못 받아가지고 쉬었어요. 4년 동안. 네네. 그래서 18, 19, 4년 쉬고 21대 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제가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을 평가해 주시면 지역민들한테 감사하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도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기에 모든 걸 줘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뭐 안보 분야에서 제가 군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쭉 일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지역을 이제 살리는데 네. 지금 농촌 지역이 소멸 지역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곳이 되고 또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군과 민이 함께 화합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민간인 통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많은 제약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해결해서 풀 건 풀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이런 걸 전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 법에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네네. 군과 민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아예 법에 명시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거로 저는 봅니다. 더불어 지금도 접경 지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기 위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로, 교량 이런 것도 특수 상황 지역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는 좀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지역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행운의 남자 우리 한기호 의원님 오늘 저희 가족 사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의원님 바라시는 모든 계획들 다 순탄하게 잘 이뤄지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TV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사랑하는 또 아이가 있었지요. 아이는 나무를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래서 결국 밑동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언제나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우리 부모님. 자, 당신의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또 무한한 그 사랑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